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지난주 2주간에 걸쳐서 팬덤의 심리학 저희가 방송으로 내보냈죠.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반응이 없으세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 저한테 많이 피드백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나서 좀 소시적 생각난다. 저만 해도 그래도 제가 좀 누구 좋아했던 기억? 그래서 그 사람 엽서 사고 막 책받침 이런 거 샀던 기억 이런 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그랬었지 이런 좀 열정을 회복했다는 그런 얘기 종종 들려왔어요. 특히나 그 방송에서 좋았던 점이 그러니까 어떤 활동이든 깊게 몰입하면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된다라는 점, 그게 참 와닿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뭐 꼭 어떤 연예인, 뭐 어떤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이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몰입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방송, 이번 주 내용 준비하면서 떠올려 봤더니 어쩌면은 그 몰입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주제가. 맞아요. 막 그만 생각하고 싶은데 머릿속을 맴돌면서 떠나지 않는 그 음,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내보낼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 이런 얘기들을 네. 오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뭔가 몰입하고 싶다가도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몰입이 탁 깨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음. 대 박사님도 그럴 때 있어요. 막 생각하지 말자 말자 이러는데 계속 생각나서 괴로운 경우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죠. 요즘에는 이제 제가 학기 중이다 보니까 주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꾸 곱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제가 막 수업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흥이 나가지고 이런 예시 저런 예시 막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예시는 좀 들지 말걸. 너무 오버했다. 어, 어. 아니면 어떤 질문에는 너무 내가 세게 대답했다.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쵸. 생각해보면 뭐 별거 아니긴 하잖아요. 또뭐 큰일 나는 일은 아니니까 그냥 있자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또 자꾸 생각하고 있고 뭐 이런 일상의 사소한 일들이 저한테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쵸. 이 생각을 해서 좋을 것도 없는, 뭐, 해결책도 나오지 않고 이미 지나간 일은 그냥 딱, 레드 선! 이러면은 머릿속에서 사라지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하면은 계속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는 게 그 생각들이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이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이라도 내가 당장이라도 생각 안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기만 하면 생각을 안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유명한 실험도 있죠. 그쵸. 일명 흰곰 실험이라고 불리는 거죠. 네, 이 흰곰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그 곰을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 콜라 광고에도 나오는 그 커다란 하얀 북극곰이요. 네. 말 나온 김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도 음,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뭐든지 자유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흰 곰은 생각하지 마세요. 뭐든지 다 되는데 이 코카콜라 곰, 흰 곰은 안 된다는 거죠. 네, 10초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혹시 이 10초 동안에 흰 곰을 아예 생각 안 하신 분이 계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500원 드립니다. 500원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맛있으면 500원, 궁금하면 500원 있잖아요. 그죠? 상징적인 네. 음, 금액이죠. 네. 이 마건님이 이제 생각해도 되는데 흰곰만은 생각하지 마라. 이 지시를 여러분들이 듣기 전에는 머릿속에 이 흰곰이 아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시를 들은 순간
이제 이 흰곰이 막 춤도 추고 콜라도 마시고 이러면서 머릿속을 막 헤집고 또 돌아다니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흰곰 실험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니얼 웨그너라는 심리학자가 저희가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놓고 5분 동안 생각나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다 말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 뭐든지 다 생각해도 된다. 단 흰곰만 빼고. 그리고는 이제 학생들이 한 말을 녹음해서 다 분석해봤어요. 뭐 여러분 결과는 예상 가능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결국에는 끊임없이 흰곰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특히 난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야겠지? 이렇게 의욕을 막 불태운 학생들일수록 오히려 더 흰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을 하면서 음. 괴로움에 빠지는.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골프 치잖아요. 골프 어, 칠 때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게 오비 해저드이에요. 그러니까 페널티 아, 구역이죠. 거기로 가면 이제 벌점을 받고 타수를 잃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 저거 해저드 생각하지 말아야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글로 또 가죠. 옆에서, 야, 그거 그 자체를 떠올리지 마 이러는데, 이미 음. 머릿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해저드는 계속 머리에 맴돌게 되는 거죠.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현상을 사고 억제의 반동 효과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좀 어렵게도 들릴 수 있지만 사고를 억제하는 것이 오히려 반동 효과가 있다. 사고를 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억제되지 않는다. 이걸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네. 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 단순해 보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흰곰 실험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밝혀졌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이 흰곰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 쓴 전략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한 그 전략들인 거죠. 네, 그렇죠. 이 흰곰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거나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흰곰 생각은 안 해야 하니까 그야말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아무거나 떠올린 음, 거예요. 문제는 이 아무거나에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자기한테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뭐 생각하는 게 그렇게 막 즐겁지도 않고 그냥 어떤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는 흰곰 생각이죠. 이 흰곰 생각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생각들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오래오래 하기가 어렵겠죠. 음. 그래서 그 웨그너 박사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사람들은 머지않아서 흰곰 생각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요. 음. 문득 제 500원이 많이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실험은 5분이니까 네. 흰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데 아, 10초는 사실 에, 아무거나 떠올릴 수도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긴 해요. 그쵸? 내기를 잘못했네요. 아, 그러니까요. 한 너무 10분 할 무모했네요. 걸. 여러분 댓글 자제 요망. 네. 네. 그리고 또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흰곰을 떠올리지 말자라고 마음에 되새기는 순간 이게 또 결국에는 흰곰 생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막 하다가도 흰곰이 아닌 다른 생각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결국은 또 흰곰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아, 흰곰 말고 오늘 점심 뭐 먹을지 생각하자. 아, 흰곰 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맞아요. 흰곰을 외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흰곰은 그나마 좀 귀엽기라도 하잖아요. 떠올리면 유쾌하고 좀 왠지 청량감이 있달까? 약간 그런 음, 느낌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지 말자 하면서도 계속 곱씹게 되는 그런 일들은 좀 마음 아픈, 음, 괴로운 그런 일들이 좀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쵸. 이 뭐 좋은 생각도 자꾸 떠올리면 사실 지겹고 뭐 이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좀 안 좋은 일을 계속 곱씹게 되죠. 그리고 또 음. 이거는 우리가 나쁜 기억이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는 것과도 관련이 있죠. 계속 리플레이를 하다 보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 특히나 뭐 실패한 거, 아니면 좀 부끄러웠던 기억, 후회하는 거, 이런 거를 계속 곱씹는 것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반추, 루미네이션이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 감정을 딱 느낀 다음에 이 일이 왜 일어났지? 도대체 그 원인이 뭐지? 어떤 일이었지? 이 상황과 결과를 계속 리플레이 하는 것을 우리가 반추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반추라는 용어를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으로 많이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반추의 원래 뜻이 그거예요. 동물들이 먹이를 다시 개어내어서 씹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원래 뜻이.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한자 자체가 그 동물, 특히 소가 여물 같은 거를 다시 개원해서 씹는 이걸 의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출을 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나에게 상처가 된 일, 또 나에게 위협적이었던 일을 계속 리플레이 하면은요, 우리의 기억이 더 공고해져요. 음. 다시 말하면 더 꼼꼼하게 생각해가지고 다음번에는 이런 일을 피하겠다라는 일종의 보호 모드가 발동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고 또 안전하게 잘 살고 싶어 하는 존재구나. 우리가 온통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게 참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반출을 많이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나만 유난히 그러거나 이런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반출하는 게 결국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막을 수 없고 막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특히 급성 스트레스 장애거나 또는 최근에 굉장히 힘든 일을 겪게 된 경우에는 반추 사고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 근데 우리가 옆에서 그런 사람한테 야, 반추는 정신 건강에 해롭대. 그러니까 그만 생각하고 이제 잊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쩌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 보호 장비를 뺏는 것과도 같을 수가 있어요. 어, 음. 기억을 공고히 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하거나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이 반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좀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 사람한테 다시 손을 내밀거나 뭔가 이해해 주려는 마음이 막 발동할 때 그걸 음, 억제하기 위해서인 것도 같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배신을 당했다는 거는 상대가 신뢰를 저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역으로 말하면 내가 상대를 믿었던 거고요. 음, 어, 그런 관계였으니까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마음 한켠에는 그 사람을 막 이해하거나 그 사람과의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도 되잖아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너 더 이상 상처받지 말아야 해. 너를 보호해야 해. 이런 게 발동을 하니까 좀 이제 안 좋은 기억들을 계속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이 많았을수록, 많이 믿었을수록 반출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안 그러면 또 상대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거나 막 이해해 주거나 그래서 어쩌면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있던 어떤 그 경험했던 안 좋았던 기억들, 상처 이런 것들을 되새김질 해서라도 생각하도록 이게 뇌가 발동하는 게 아닐까. 음. 음, 그래서 그럴 때는 좀 그런 겪었던 일로 인해서 생긴 상처가 좀 당연한 거다라는 거를 반주를 통해서라도 좀 경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생길 수 있는 자책이나 비합리적 신념에만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우리 뇌가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하다? 이런 음, 생각도 들어요. 사실 반출을 하는 그 순간이 결코 유쾌하지 않고 좀 괴로울 수 있지만 또 당하는 것보다는 훨 나은 거잖아요. 반추하는 순간의 괴로움을 차라리 감당하고 또 당하는 괴로움은 당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네요. 저는 얘기 듣다 보니까 또 위로가 돼요. 저도 예전에 제 모습을 떠올려 보면은 그냥 잊으면 될 일을 못 잊고 또 특히 이제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곱씹고 이러면서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유약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냐? 이렇게 음,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다 내 생존을 위한 거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 그 정도 반추는 했어야지. 좀 이렇게 저를 위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허투루 하는 게 없다니까요. 맞아요. 특히 아까 급성인 경우에는 반출을 막을 수도 없고 그만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얼핏 하셨는데요. 이럴 때는 그 힘든 경험이 좀 시간을 가지고 잘 흘러가도록 주위에서 도와주고 또 스스로도 반출을 그만해야 돼. 이렇게 스스로 억압하지 말고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보호 기제가 적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보호하려다가 보니까 그 생각 자체가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하기도 하고 또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역효과가 날 때도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만성적으로 반출을 계속 하게 되면 좀 역효과가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은 이게 계속 생각을 반복하면 뭔가 해결책이 나올 것 같은 뭐 이런 생각? 음, 아니면 좀 자기가 좀 다르게 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되거든요. 이게 또 반출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반출을 하다 보면 뭔가 희망이나 새로운 대안이 딱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더 깊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음. 이 반출을 습관적으로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삶에 많은 어떤 심리적인 문제로 또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우울인데요. 이 우울을 저희가 다룬 적이 있죠. 이 우울한 사람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반주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행복할 때는 행복할 때의 기억이 많이 떠오르고요. 슬플 때는 슬플 때의 기억이 더 잘 활성화됩니다. 이걸 우리가 맥락 효과 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유사한 게 있으면 그 순간을 떠올릴 만한 단서들, 이게 많아지는 셈이니까요. 그러니까 우울할 때는 당연히 부정적인, 우울한 기억이 더 많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딱 멈추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울하니까 반추하게 되고 또 반추하게 되니까 그 우울한 그런 이제 음,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반추 사고를 하는 사람의 뇌와 우울증을 가진 사람의 뇌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비슷한 영역이 활성화된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또 이제 우울과 관련된 이 내의 영역들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 불이 들어와 있으면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자체를 떨어뜨린다. 이런 연구 결과도 음, 있고요. 네. 음, 그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니까 계속 그냥 일만, 그때 있었던 일만 곱씹는 그런 것도 또 계속 생길 수도 있겠네요. 우울하면 또 이제 따라오는 것이 자존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상관이 높기도 하죠. 따로 있기도 하지만, 이 반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경향이 있고요. 또 동시에 반대의 경향도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반출을 더 많이 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 반추가 대부분 자기 비난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최근 연구들 보니까요. 반추 사고를 많이 하면 치매, 그 알츠하이머에 취약하다 이런 것도 또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반추 사고를 좀 줄여야 하겠네요. 맞아요. 이 반출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를 자꾸만 더 우울하게 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존감도 낮아지게 만들고, 심지어 치매나 이런 기능의 문제와도 좀 연결이 된다면, 이 반출을 좀 달리 다뤄보는 방법을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루미네이션, 즉 반추에 빠져 있는 분들께 추천하는 방식은 바로 리플렉션입니다. 그러니까 음, 루미네이션을 반추 사고라고 부른다면 이 리플렉션은 반성적 사고 또는 성찰적 사고라고 부르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이 두 가지 사고 방식을 비교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추 사고는 좀 부정적인 결과와 많이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성적 사고 또는 성찰적 사고는 우리를 좀 더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생산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좀 배우면 좋을 그런 사고방식인데요. 이 반성적 사고도 어쨌든 어떤 경험한 일에 대해서 계속 다시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루미네이션이랑 비슷한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의 내용, 무엇을 생각하느냐의 측면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나죠. 네, 맞아요. 반추할 때는 자기의 잘못을 곱씹잖아요. 그리고 그 잘못을 발견하는 것에서 멈추죠. 그래서 음, 보통은 부정적인 것들만 자꾸 떠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아, 너무 화난다. 너무 슬프다. 또는 내가 뭘 음, 잘못한 거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자책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근데 반면에 반성적 사고를 한다는 거는 좀 상황을 객관화해서 거기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걸 뽑아내는 걸 의미를 해요. 예를 음, 들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날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이 화에 어떤 우리 저희 옛날에 그 정서 조절 같은 거 할 때 A, B, C 했잖아요. 그 음, 결과적으로 내가 화가 나는데 그 앞에 선행 사건이 아니라 나의 어떤 빌리프, 믿음이 어떤 믿음이 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들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때 내가 좀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내가 뭘 원했길래 그런 선택을 했던 걸까라고 자기 이해를 음, 해보게 되는 거죠. 또는 음.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고 뭘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를 반성적 사고 또는 성찰적 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음. 저는 요즘에 저희 아이들 보면은 이제 이게 반성과 반추의 차이구나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도 받아쓰기도 하고 뭔가 좀 시험 같은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 저희 아이가 시험 성적을 딱 받은 다음에 왜 틀렸지? 짜증나. 아는 거였는데 틀렸어. 이렇게 좀 자기 감정? 분하다. 약간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는 반추죠. 음, 루미네이션이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틀린 걸 다시 보면서, 이거는 이때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틀렸구나. 내가 문제를 이렇게 읽어서 틀렸구나. 라고 좀 다시 돌려보면서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반성적 사고, 리플렉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말씀하신 걸 복기라고도 하죠. 이게 음, 바둑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이 복기라는 건 한 번 두고 난 이 바둑의 판국을 이제 나중에 비평하기 위해서 두었던 대로 다시 처음부터 놓아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음, 과거를 돌아보기는 하지만 이게 다음 대국을 위해서 배우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반추 말고 반성 또는 성찰하자 이게 핵심인 건데요. 근데 이게 또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질문을 바꿔보자. 그러니까 나한테 셀프 퀘스천을 던질 때 그 하는 질문의 요지를 바꿔보자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그래서 반추할 때는 우리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실수하고 실패했지? 이런 질문들을 자주 던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왜 집중하는 거죠? 왜? 그렇죠.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하지만 어때요? 이 왜라는 걸 듣는 순간 자기 스스로한테 던지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비난받는 느낌이 확 든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또 이 왜에 대해서 막 대답을 하려다 보면은 막 별거 다 떠올리게 되죠. 근데 보통은 어때요? 긍정적인 걸까요? 맞아요. 약간 부정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애만 해도 왜 틀렸지? 이러면서, 멍청이야. 이럴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되도록이면 이 왜가 들어간 질문을 하지 말아라. 이 왜라고 계속 물으면 내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공격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실수했지? 만약에 이런 질문에 답을 한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면 처음에는 내가 준비가 좀 부족했나? 이 정도로 시작을 하지만 이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이 생각이 자꾸 이어지다 보면은 맞아. 나는 예전에도 이런 실수를 똑같이 했어. 나는 진짜 재능이 없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 비난에 빠지기가 쉽죠. 네,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한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그냥 이 질문에만 머무를 뿐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거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때가 많잖아요. 특히 대인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왜라는 질문을 백날 던져봤자 상대방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사실상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왜라는 질문도 필요하긴 하죠. 그거를 아예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고요. 그 질문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조금 더 효과 있는 그런 질문들로 대안을 만드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왜를 어떻게라고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묻는 대신에 어떻게라는 단어를 써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그랬지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묻는 음, 거예요. 그러면 생각의 결 자체가 확 바뀌죠.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 실수가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저는 이 어떻게라는 표현도 좋지만 무엇이라는 단어를 써보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달리 해볼까? 무엇이 지금과는 다른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의외로 크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 왜 대신에 어떻게? 무엇이? 이렇게 물으면 제 자신이 좀 침착해지면서 음.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을 되새김질 하느라고 괴로우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럼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막 덮어놓고 막 억압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음, 어떻게 다르게 할까? 아니면 무엇을 다르게 해볼까? 뭐 이런 질문들 던져보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질문들이 그래도 효과가 좀 있을 때가 많은데요. 때로는 이제 당한 고통이 너무 크거나 괴로움이 너무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어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질 마음의 여유도 없고 또 이런 질문에 답할 어떤 대안도 없고 이래서 되게 또 괴로울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보다도 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소개했던 그 흰곰 실험을 했던 데니얼 웨그너 박사가 제안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딴 생각할 거리를 정해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막 괴로운 생각이 떠오를 때 그냥 아무거나 다른 거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특정한 생각을 떠올리라는 거죠. 네. 이 흰곰 실험이 다양한 응용 버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흰곰을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시한 경우랑 흰곰이 만약에 생각이 나면 빨간 차를 떠올리세요. 이렇게 지시한 경우랑 비교를 해봤더니 흰곰을 떠올리는 비율의 차이가 엄청나게 났대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 한 9번 정도 흰곰을 떠올렸다면 빨간 차를 떠올려라. 이렇게 한 경우에는 6번 정도 같은 시간에 그렇게 차이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뭘 생각할지를 딱 정해주니까 흰곰 생각을 덜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네요. 그러니까 부정 명령과 긍정 명령의 차이네요. 부정 명령, 어, 뭐뭐 하지 마, 생각하지 마 하면 대안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뭐를 생각하자라고 하면은 대안이 딱 떠오르는 거니까 그거에 더 집중할 수 있겠네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활용해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랑 헤어지고 되게 힘들 때, 또는 시험에서 막 떨어진 날, 아니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던 날, 이런 잊고 싶은 기억들이 막 떠오를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야, 그 생각날 때는, 야, 지난번에 여행 가서 본 바다를 떠올리자. 푸르른 바다, 그 파도 치는 바다, 이런 걸 떠올리자. 이런 식으로 좀 정해둘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방법은요, 생각을 미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하고 싶은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다행인 점은 안 할 수는 없지만 미룰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생각 절대 하지 마! 이렇게 하는 대신에 이 생각은 이따 퇴근하고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특히 이게 고민 같은 거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니면, 야, 그거 본격적으로 해결할 때 생각하자. 이렇게 하면서 미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야, 마거야. 너 이거 지금 해결할 거니? 지금 방법 생각할 거야? 근데 답이, 아니, 지금은 해결할 생각도 없고, 답도 안 떠오르고, 딴 거 해야 돼. 이러면은, 이제 제가 스스로한테 대답하죠. 그럼 해결 방법
그거 고민할 때 그때 생각해. 지금은 딴 거 음, 하자. 이런 식으로 아, 제가 제 스스로 제 뇌한테 이렇게 명령을 한달까요? 뇌를 컨트롤하는 자. 네. 잘 뭐, 대단하신데요. 늘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시도하다 보면은 좀 습관이 돼서 효과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생각할 거를 미리 정해놓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할 시간을 좀 미루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 이게 어쩌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장면을 전환해 보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이제 어떤 생각이 계속 슬플 때는 슬픈 생각이 떠오르고 행복할 때는 행복한 게 자꾸 떠오르고 이거는 그걸 촉발하는 어떤 단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떤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건 그걸 촉발할 수 있는 단서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연인과 헤어졌을 때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헤어지고 나서 24시간 그 사람 생각하는 거는 그렇다고 또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밥도 먹고 웃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길 가다가 만약에 그 사람과 손잡고 걸었던 그 길을 딱 지날 때 아니면 오늘 하필 메뉴가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던 그런 메뉴일 때 이럴 때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근데 트리거가 단서가 있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런 게 탁 촉발됐을 때 그 장면에 가만히 머물지 말고 그 사람이 이거 너무 좋아했지 이렇게 머물지 말고 겹치는 단서가 최소한이 되도록 환경을 바꿔보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사귈 때 있잖아요. 내 최애 맛집 이런 데는 그 사람이랑 가면 안 되겠어요. 맞아요. 영영 못 갈 나중에 못 테니까. 가니까 그죠? 근데 진짜 맛집은 어쨌든 안 간다. 그러니까요. 아껴둬야 되네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큰 일을 겪고 나면 뭔가 여행을 좀 오래 다녀온다던가 아니면 이사를 간다거나 그러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환경 바꾸기인 거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 코시국에 이제 우울이 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더 다운되어 있는 것도 장면을 바꿀 기회가 너무 제한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근데 이런 뭐 여행, 이런 게 좀 큰 노력이 드는 장면 전환인 셈이잖아요. 근데 소소한 장면 전환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 때 뭐 청소를 한다거나, 조깅을 한다거나, 요리를 한다거나, 이런 다른 행동을 딱 해버리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욕실, 화장실 청소를 추천합니다. 네. 그 이게 처음에는 청소하면서도 막 씩씩거리면서 하거든요. 아씨, 진짜 나쁜 놈, 막 이러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빡빡 깨끗하게 닦이고 좀 반짝반짝하고 향기도 달라지고 이러면은 어느새 이 청소에 몰입을 하게 되고요. 그 성취감, 그 음. 거울에 얼룩 없이 반짝거릴 때 그 성취감. 그리고 특히 청소는 뭔가 그 공간을 깨끗하게 했는데 내 마음도 뭔가 정리한 것 같은 이런 느낌까지 덤으로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완전 동의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자꾸만 떠오를 때 초기에는 그게 나쁜 생각이고 안 좋은 어떤 상처 같은 거라면 그 생각과 감정에 깊이 빠질 수도 있어요. 뭐 음, 슬플 때는 슬프고 아플 때는 또 아파야지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그 생각과 막 부정적인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 괴롭다면 뭔가 그 생각을 잠시나마라도 잊을 수 있는 좀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저 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크게 이렇게 멘탈이 흔들린 그런 일이 있어서 뭐 약간 우울 증세도 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잊기 위해서 뭔가 골프에 되게 몰입했거든요. 그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 그래서 골프 실력이 좀 많이 향상됐고 최근 스코어도 되게 좋았고요. 물론 이제 다시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리고 또 이제 커피에 제가 최근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음, 에스프레소 머신도 사고, 저희 내담자분 오시면 이렇게 내려드리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뭐 그래서 저도 마시고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는 순간은 그 괴로운 생각을 잊을 수 있어서 음, 좋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마거님 그 마음을 거닐다 인테리어도 좀 바꾸시지 않았어요? 테이블 바꿨어요. 그 소파에 있는 어, 테이블도 원래 낮은 티 테이블이었는데, 음, 조금 앉아서
뭔가 먹고 마시는 게 편하도록 약간 높은 식탁으로 바꿨어요. 아, 그것도 일종의 뭐 방면 환경 전환? 바꾸기라고 네,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다 연결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펀심을 이제 쭉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저희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원인을 파거나 막 거기에 몰입, 막 감정, 부정적인 생각에 몰입하거나 이것보다는 가벼운 행동으로 우리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많이 해왔는데요. 좀 신호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네.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던 그 생각이 또 나버렸다. 이러면 그냥 단순한 신호처럼 생각나면 바닥을 닦자. 음. 생각나면 창문을 열자. 뭐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에 다른 행동을 할 것을 미리 딱 정해두면은 그 생각이 나긴 하겠지만 그 생각에 오래 머물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땅굴 판다 그러잖아요. 그걸 음,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팁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반추보다는 반성하기. 또 그게 좀 힘들다면 그냥 작정하고 아주 구체적인 딴 생각을 하기. 아니면 그거 지금 해결할 수 없으면 그 생각은 잠시 미뤄두기. 또 장면을 전환하기. 그리고 어떤 신호를 만들어서 나에게 보내기. 이런 네. 것들 소소한 팁이지만 어쩌면 누군가한테는 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방법들이겠네요. 네.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효과 있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또 이 반추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이 웨그너 박사가 가장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생각이 아예 안 나게 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떠오르는 생각이 나의 삶에 조금이라도 덜 영향을 미치도록 조절해 나가는 게 더 필요하지 생각을 뭐 아예 없애는 거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계속 네. 강조를 하고 어, 있거든요. 너무 동의해요. 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또 나오니까 저희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나눈 얘기 중에 그 꿈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꿈에까지 나오더라. 뭐 악몽에 음, 시달리더라. 이런 경험 저희가 공유했었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 준비하면 그런 것들을 그래도 조금씩은 시도해 보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도 저희가 지금 소개한 나름의 방법들을 제 삶에 많이 적용을 해가지고 당장의 어떤 반추 사고에서 빠지는 거를 내 스스로 잘하고 있다. 아, 잘 피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김없이 그 밤에 꿈에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제가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꿈에까지 나온다는 거는 일종의 시그널이겠죠. 그 음, 생각을 다뤄라. 정면 돌파해라. 돌파할 수 없으면 너를 파괴하지 않도록 너를 좀 돌봐줘라. 이런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생각을 완전히 억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생각이 우리가 억제했다고 하더라도 어딘가에 막 음. 정신 속 저 구석에서 자리 잡고 앉아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튀어나올지 알 수 없잖아요. 어, 그걸 인정하는 게 첫걸음인 것 같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언젠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말자. 약간 이렇게 스스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든 할 수 있다. 좀 자신에게 좀 이렇게 버퍼, 여유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생각이 여러분을 좀 더 깊은 괴로움으로 끌고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것들, 힘 많이 안 들이는 것, 그런 걸로 좀 예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소소한 팁들 기억하시면서 조금씩 적용해 보시고, 자유로워지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힘이 생겼을 때 직면해서 다루는 거,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또 하나의 메시지네요. 우선은 이런 나를 보듬자. 네. 그래서 자꾸만 떠오르는 이 괴로운 마음을 자기도 비난하지 말고, 그럴 수 있다. 이게 지금 나 살자고 하는 거다. 라고 나를 좀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 괴로운 생각으로부터 멀어지는, 음, 그리고 그 괴로움의 정점에서보다는 조금이라도 덜 괴로워진, 뭔가는 달라진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 잘 버텨나가시길 바랍니다.